한미 정상이 만나기 불과 3시간 전에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서 경고성 혹은 압박성 기사를 올려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는 글을 올려 세계의 이목이 몰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최하위급인 실무회담 초청을 했다는 것과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일반 모텔에 머물게 했다는 등의 실제적인 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인과 국민들은 이러한 여러 리스크를 전제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숨죽이고 이 난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의 여론은 이 대통령은 농담 혹은 아부성 발언을 하면서 잘 넘어갔고 트럼프는 웃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진보적인 여러 사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실무회담급의 최저 수준의 정상회담이었지만 그래도 국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기업인들이 미국의 기업인들과 만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이 테이블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인이어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약진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며 기독교에 대한 압수수색과 미군 부대의 불법 수색 등의 리스크를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세계 언론에 미리 던진 트럼프의 각오가 회의장을 머쓱하게 만들며 회담이 시작되었고 소파 규정에 어긋나는 범법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곧 미군 주둔 지역을 특검이 수사한 것에 대한 것과 무엇보다도 교회를 욕보이기 위해서 압수수사 등 탄압한 것 등을 비난하는 언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겨 무엇을 문제 삼는지에 대한 언급을 남기며 방어 기회를 주는 듯 했습니다. 방어하지 못할 것이니 방위비와 바꾸려는 심산으로 느껴졌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미국에 넘기라는 말을 했던 것을 여러분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히 크고도 심각한 리스크를 안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도 무겁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변명들을 어물쩍 넘어가려 했지만 두 차례나 경종을 울린 트럼프의 태도가 온 세상에 뉴스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남겼고 한미연합사를 압수수색한 것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저의 지휘 아래 있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고 특검이 조사한 것 같다는 말을 하자 특검을 미친 특검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특검하려던 잭 스미스 검사를 한국이 초대했냐며 조롱하듯 캠프 험프리스를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차분하게 참아내며 웃어넘기려는 제스처로 보이지만 참아내는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기자들과 배석자들은 매우 긴장되었지만 웃기만 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은 통역과 질의응답 등의 과정을 포함하여 2시간 내외에 유례 없이 짧은 시간으로 마쳤으며 공동성명 등 국가 간 있어야 할 여러 절차와 요식행위도 없는 가운데 정사회담은 최종 마무리되었고 전례 없이 대통령 등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하고 홀로 백악관을 나와 22년형 캐딜락 리무진을 타고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참으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트럼프가 의심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논의되었지만 간단하게 변명 기회만 주었고 구체적인 일들은 더 알아보겠다라는 말을 남겨서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사안들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현대, 한화 등 경제인들이 미리 손을 써놓았기에 경제인들의 실무적인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실무회담 장소에는 젠슨 황 등 미국의 경제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사안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되었고 한미 정상이 만나기 전부터 트럼프에 의해서
제의되었던 원자력 발전 등의 사안인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도 속속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제로 진전을 이루고 성과를 이룬 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논의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분야가 눈에 띕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에너지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는 2010년도 기준 국가 예산의 15%에 이릅니다. 아마도 더 많이 오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극복하려고 했던 바로 이 에너지 분야를 초강대국 미국이 우리에게 의존하겠다고 하니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국 미국이 자국의 에너지 미래를 한국에 맡기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바로 지금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핵심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과 손을 잡으며 차세대 원자력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현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전문 리포터 김민수입니다. 지난 1월 25일 미국 워싱턴 DC 윌러드 호텔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김정관과 미국의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이 나란히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4건의 업무 협약이 동시에 체결됐는데요.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선택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협약이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한국은 미국 원자력 시장 진출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었거든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막힌 상황이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런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먼저 왜 지금 SMR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존 원전이 대형 건물 하나의 모든 것을 집약한 형태라면 SMR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모듈 단위로 제작해서 필요한 만큼 조립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에너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존 원전은 건설에 10년 이상이 걸리고 수십조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SMR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안전성도 훨씬 뛰어나죠. 바로 이런 이유로 전 세계가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SMR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2013년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2013-19년까지 SMR 60기를 건설해서 5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원전 용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에는 SMR 기술은 있지만 실제로 건설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의 주인공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미국의 엑스에너지와 아마존 웹서비스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인 황주호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장인 박지원이 미국 엑스에너지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리 클레이셀, 그리고 아마존의 에너지 정책 관리자인 레이 포코우리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엑스에너지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X200이라는 SMR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텍사스주 다우 케미컬 부지에 실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죠.
한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건가요? 제가 산업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 건설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예산을 정확히 맞춰서 완공하는 능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미국 기업들이 바로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40년간 25기의 원전을 건설하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 등 핵심 기자재 제조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아마존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엑스에너지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검증된 건설 능력, 그리고 아마존의 자본력이 만나면 SMR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수 있거든요. 이 협력이 성공하면 아마존은 자신들이 계획한 60기의 SMR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캠퍼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규모를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 2335만 제곱미터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망 캠퍼스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8배에 해당하는 크기죠. 페르미 아메리카의 공동 설립자는 바로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인 릭 페리입니다. 그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캠퍼스에는 AP1000 대형 원전 4기, SMR 2기가와트, 가스복합화력 4기가와트, 태양광과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1기가와트를 결합한 총 11기가와트 규모의 독립형 전력 공급 인프라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11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지 않으시죠? 이는 대한민국 전체 원전 용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곳에서 우리나라 전체 원전만큼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한국이 등장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현대건설도 이 프로젝트의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기로 협약을 맺었고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물산도 추가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총출동한 셈이죠. 하지만 원전을 건설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이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차세대 원전과 SMR에는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즉 HALEU라는 특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협약이 등장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의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센트러스의 최고 경영자인 아미르 백슬러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황주호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한국은 미국 원자력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센트러스는 매우 특별한 회사입니다.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HALEU 생산 허가를 받은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서 차세대 원전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HALEU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원자력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존 원전은 농축도 3에서 5%의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SMR과 차세대 원전은 5에서 20%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이를 헬리우라고 부르는데 현재 상용 생산이 가능한 곳은 센트러스가 유일해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센트러스와 공동으로 미국 내 새로운 원심 분리기 공장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월에 센트러스와 맺은 농축 우라늄 공급 계약의 물량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이 미래 원전 연료 공급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대규모 협력이 가능해진 걸까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합의에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원전 사업을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비판했죠.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제가 산업부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을 해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뻔했죠. 하지만 이번 협력을 통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체결된 업무 협약들을 보면 한국이 미국 SMR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웨스팅하우스 계약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것이죠.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 협력이 미국 주도 사업에 참여하는 수준이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발점입니다. 한국이 미국 원자력 시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기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협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자력 정책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한미 원자력 협력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주로 아시아와 중동 시장에 집중해 왔는데 이제 세계 최대 원자력 시장인 미국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미국의 SMR 시장은 향후 10년간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되면 단순히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의 황주호 사장도 이번 협력의 의미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SMR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SMR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원전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미국 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부응해 진행되는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한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자 전 세계 탄소 중립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모두 외국에서 사와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특히 이번 미국과의 협력은 한국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SMR 기술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입니다. 한국이 지금 이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한다면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협력은 한국의 젊은 인재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자력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안전성 확보, 국민적 이해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에너지 미래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에너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소 무겁지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0여 개의 나라가 있고 경제 대국이며 양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매우 합리적인 귀결입니다.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세계는 생존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